제가 이거 우리한테 피해 입혔으니까 보복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사회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도우려고 그런 거 하더라도 제가 신고해가 처벌할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딴 얘기 좀 할게요.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는 정말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경제도 다 망가졌죠.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즉 쪼그라들고 있어요. 늘어나기는 그냥 줄어들고 있어요. 내수는 더 엉망이죠. 2분기째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동네 골목이 죽을 지경이죠. 한반도 평화와 안보 다 망쳤죠.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추락해버렸죠. 전에는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혹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네, 그냥 그래요. 전에는 당당하게 코리아 그러면 이렇게 박수 받았는데 지금은 군사 쿠데타를 한다 그러지 않나? 이게 어디 편 들어가지고 외교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바람에 외교의 기본이 뭐예요? 다 나라 잘 되자, 우리 국민들 더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폼 내고 누구 편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국익에 맞게 실용적으로 더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외교의 원칙도 다 무너졌어요. 특히 민주주의,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피 흘려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이걸 하루아침에 다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이거 이제 다시 회복해야죠. 내란의 극복. 이 내란 극복은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로 결판납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냐. 윤석열 아바타 김문수의 당선으로 상왕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가 될 것이냐. 이거 이번 투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념, 사상, 편 다 좋은데 일단은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불안하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라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안보라고 생각해요. 튼튼한 국방력, 한미동맹, 이거 강화하고 확장해 가야죠. 대북 억지력을 강화를 하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맞습니까? 군사력 세계 5위.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미군 빼고.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1년 국민 총 생산의 2배예요.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가 북한이 2년 동안 온 국민이 만들어낸 생산과 맞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이 강력한 억지력 계속 유지 확대해야 되겠지만 힘세다고 어깨 힘주면서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아무 때나 싸대기 때리고 욕하고 침 뱉고 한번 달려들어봐 덤벼봐 이렇게 진짜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무기 힘 뒤에 감추고 점잖게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당신한테 득되는 거 있고 우리한테 득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더 득을 많이 보면 그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10 정도 상대가 이익 보게 하는 게 아깝습니까? 다 잃는 것보다 서로 대화하고 공존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공동으로 함께 번영하는 거 우리가 좀 더 많이 또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적 행위한다 그럴 것 같아서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평화고 안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정전,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 평화 문제는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맨날 평생 그러고 살다 보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나라로 봐요. 거기서 휴전선에서 서로 막 욕하는 방송이 나오고 여기는 삐라 보내고 아주 저질 삐라 보내고 북한은 오물 보내고 이거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휴전선에 철도, 도로, 다리 다 끊고 혹시 탱크 넘어올까 싶어서 방벽 쌓고 지금 현대 21세기에 이런 짓 할 상황입니까? 지금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비행 금지 구역에 그 코브라 헬기인지 뭔지 동원해가지고 괜히 무전 열어놓고 야 원점 타격 들으라고 한 소리죠. 휴전선 그 근처를 날아다니면 그거 쏘면 어떡할 거예요? 쏘라고 한 짓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보를 잘하는 겁니까? 안보를 훼손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한 거죠. 나라를 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5,2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요. 우리가 수십 년간 이뤄온 이 엄청난 성과들을 저기다 미사일 한 방 맞으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시 회복해야죠. 정상적인 관계로, 평화로운 관계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외교도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로 우리 모두가 더 잘 사는 길을 찾아야죠.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 거기 한쪽 편들은 무조건 참전해가지고 우리도 한편 돼서 싸우는 게 능사입니까? 최대한 우리 국가 이익에 어떤 게 부합하는지를 잘 판단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 그게 대리인, 대통령, 정치 집단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부가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식해요. 얼마나 무식하냐? 저는 공부한 거 잘 안 잊어먹는 편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경제는 3주체가 있다. 가계, 기업, 정부.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정부는 조정의 주체. 세금을 더 많이 건다든지 이자율을 올리고 내린다든지 뭐 금융 공급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경기가 과열되면 싹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너무 과열되면 나중에 거품돼서 큰일 나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싹 받쳐줘야죠. 나락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지금과 같은 불경기,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가지고 동네에 돈이 없어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고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펌프에 마중물 붓듯이 그걸 부어주면 펌프가 나중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 불황기에는 재정을 통해서 지금 금융정책은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말라 죽지 않게 물수대로 화분에 물을 줘야 비틀어 줘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초보적인 역할인데 뭐라고 했냐? 자유, 방치,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각자 도생. 경제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나빠지는 게 정부 탓입니까? 정부가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부자들 세금 확 깎아줘 놓고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민 지원 정책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더 굶겨가지고 아예 그냥 아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나쁘기 전에 무식한 거예요. 이 무식하고 나쁜 무책임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지금 이렇게 3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죠. 그래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잠재 성장률이 2%다. 연간 2%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1.5%
지금 0.8% 이러면 그건 재정으로 보충해가지고 받쳐줘야 더 안 망가진다. 그래서 추경하자. 추경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자. 그때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얼마 동안 버틴 겁니까? 작년 총선 이후로 이제 와가지고 김문수 후보 30억 추경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경제 운영을 하니 살 기회조차 놓치고 더 정부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져 버렸어요. 이제 이런 악순환 끝내야죠. 우리 유능한 경제 민주당, 우리 준비된 이재명 후보에게 맡겨주시면 이런 바보 같은 짓, 이런 무지한 짓, 이런 무책임, 무거운 짐 다 벗어나서 최소한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산업경제정책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대요? 어떤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없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 흐름이 있어요. 경제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을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좌관한테 웬만한 거 보고 받지 않아요. 챗 GPT에 월 22만 원, 22달러 주고 제가 그걸로 다 물어봐요. 그러면 500자로 보고해라. 그러면 바로 딱 3초, 5초 안에 딱 보고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대기업, 중소기업들도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데 이 인공지능을 생산 과정에 신속하게 응용해야 됩니다.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죠. 이런 건 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R&D 개발 예산도 늘리지는 못할 망정 5조 원을 깎아가지고 공부, 연구하는 연구생, 이 박사과정 사람들이 전부 해외로 도망가거나 전업을 해버렸어요. 이거 나라 망치는 짓거리죠. 첨단 기술 산업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더 죽겠죠. 이 기후위기, 온난화, 여기에 따라 전 세계가 아리백의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안 산대요. 유럽에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세, 당신은 이 제품 만드는데 탄소 발생 얼마 시켰으므로 그만큼 차이를 우리나라에 돈 내고 수출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산업이 발전할 거고, 저기 평택 시저 외곽에 사람 안 사는데 그런데 고추 농사 짓는 것보다는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몇 배가 더 남으니 그것도 먹고 살 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입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연료 수입을 대대적으로 200조 가까이 하는데 그것도 바꿔야 되죠. 이게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